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미 국방부가 갑자기 한국에 무기 좀 팔아달라며 애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악전은 결국 포병이 아닌 공군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확신한 미국. 빠른 포병은 포탄 낭비일 뿐이라며 한국의 포병 체계를 비웃었죠. 하지만 단 3일 만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태백호칸 시험장에서 펼쳐진 K-박격포의 충격적인 위력에 미국의 확신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독일의 견인식 박격포가 수십 분을 허비할 때 K-박격포는 단 15초 만에 첫 발을 쏘아 올렸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장 빨랐던 한국의 박격포가 가장 정확한 명중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에 미 국방부는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박격포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의 불가능 선언을 뒤집은 K-박격포의 대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2017년 동료를 버린 사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간에 버림받은 사람이죠. 지금도 그 기록철의 한 줄이 눈에 밟혀요. 현장 판단 미흡, 고작 5글자였습니다. 저는 마이클 도슨, 미국 국방부 전력시험평가국 합동시험평가관이에요. 화려한 직함이죠. 하지만 이 직함 뒤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산악훈련 중이었어요. 견인식 박격포의 방열이 늦어졌죠. 포판을 고정하고 조준을 맞추는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적의 화력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분대원 한 명이 쓰러졌죠. 저는 그날 이후 시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공백, 그게 사람을 데려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2026년 1월 12일, 저는 다시 그 공백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태백 백두훈련장이었어요. 영하의 산악, 결빙된 지면, 그리고 야삽의 시간을 끝내겠다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시험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긴 그 한 줄을 지우러 온 거였어요. 새벽 6시 20분, 합동시험당 컨테이너 사무실은 난방에도 불구하고 서늘했습니다. 저는 낡은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17 알파인. 2017년 혹한 훈련 사고 기록철이었죠. 표지를 만지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마틴 크로우포드, 미 국방부 연합획득자문 수석이었습니다. 전직 포병 장교 출신이었죠. 마틴이 제 앞에 놓인 기록철을 힐끗 봤어요. 개인 감정으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도슨.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마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기준이에요. 마틴의 눈빛이 흔들렸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국 측 인원들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배성철, 한국 포병학교 교관이었습니다. 예비역 준위 출신이었죠. 손에는 낡은 교범이 들려 있었어요. 배성철이 교범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견인식은 포판부터입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았어요. KM-120 견인형 120mm 박격포의 운용 절차였죠. 포판을 고정하고 수평을 맞추고 조준선을 잡는 데 걸리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배성철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야삽이었죠. 흙이 묻은 채로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걸로 땅을 파는 시간. 수십 분입니다. 배성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야삽의 시간. 저는 그게 뭔지 알았거든요. 견인식 박격포를 세우려면 먼저 삽으로 땅을 파야 했습니다. 포판을 묶고 수평을 잡고 방열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적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마틴이 끼어들었습니다. 산악전은 공군으로 해결합니다. 지상 화력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예상했던 논리였죠. 마틴은 자주박격포 개발을 포기하고 공군력에 의존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결정했고 그 결정이 뒤집히는 걸 두려워했어요. 저는 벽에 붙은 기상 통제 게시판을 가리켰습니다. 공군이 못 오는 날은요. 마틴의 표정이 굳었어요. 게시판에는 향후 3일간의 기상 예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설, 저시정, 헬기 운용 제한. 산악에서는 흔한 일이었죠. 그때 안전감사 담당관 서은주가 서류를 들고 일어섰어요. 그렇다면 차단부터 확인합니다. 서은주의 말투는 규정 그 자체였습니다. 손에 든 서류는 연합시험 절차서였어요. 서은주가 한 조항을 읽었습니다. 안전차단 검증 통과 전까지 자격시험 불가. 중지 권한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묵직한 선언이었죠. 마틴도 저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누군가 움직였어요. 강혜진, 국방과학연구소 화력체계 실증팀장이었습니다. KSM-120 비격의 실증 총괄이었죠. 강혜진은 말없이 벽에 걸린 지도 앞으로 갔습니다. 펜을 들어 두 지점을 표시했어요. 아이스레인, 타임게이트, 결빙지면 시험라인과 계측 포인트였습니다. 강혜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펜을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손짓 하나가 1000마디보다 무거웠죠.
최민석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 파트장이었어요. 화면에 체크리스트가 떴습니다. K227 A1 연동 항목, 목차에 넣겠습니다. K227 A1, 사격 지휘장갑차였어요. 표적 좌표와 사격 재원을 통합해서 KSM-120에 연동하는 핵심 장비였죠. 이게 제대로 작동해야 좌표 기반 즉흥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마틴이 손을 들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마틴에게 쏠렸습니다. 마틴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연합자문단 입회 없이 진행된 시험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마틴은 처음부터 채택을 막으려 했던 거였어요. 자문단 입회. 그 말은 마틴 자신이 모든 과정을 감시하겠다는 뜻이었죠. 서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정상 문제없습니다. 단, 중지 권한은 양보하지 않아요.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건표를 꺼냈어요. 결빙, 경사, 통신 지연. 가장 혹독한 조건들을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펜을 들었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명했습니다. 마틴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 못한 반응이었겠죠. 저는 시험 조건을 더 올린 겁니다. 스스로 테러를 막은 거였어요. 서은주가 벽에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차단 통과 전 사격 금지. 굵은 글씨가 선명했어요. 그 아래 서은주가 중지 권한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묵직한 소리가 울렸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줄에 날짜를 적었어요. 2026년 1월 12일. 그 아래 한 줄을 더 썼습니다. 3일. 이번엔 공백을 남기지 않는다. 배성철이 야삽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흙이 묻은 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새벽, 아이스레인에서 뵙겠습니다. 담담한 인사였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기록처를 다시 펼쳤습니다. 현장 판단 미흡. 그 5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한 줄을 지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공백을 지우려 했던 거예요. 누군가 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시간이 사람을 배신하지 않도록.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백에 산자락이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결빙된 지면 위에서 승부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저는 조건표를 다시 봤어요. 통신 지연 포함. 제 서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마틴이 원한 건 실패였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실패해도 기록은 남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공백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을 때까지. 서은주가 찍은 도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지, 권한. 그 도장 하나가 이 시험의 열쇠였습니다. 빠름이 위험이라면 멈출 수 있다는 걸 먼저 증명해야 했어요. 문이 열리고 강혜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장비 점검표가 들려 있었어요. 강혜진이 제 앞에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40분, 타임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말투는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점검표 맨 위에 적힌 글씨가 보였죠. 정지에서 첫 발까지. 그게 이번 시험의 본질이었습니다. 강혜진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쏠 수 있다는 말보다 멈춘 기록이 먼저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멈춘 기록. 빠른 포병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포병. 그게 이 시험의 답인지도 몰랐습니다. 창밖의 눈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내일 새벽, 아이스레인의 기온은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질 거였습니다. 결빙된 지면, 미끄러운 경사, 끊길 수 있는 통신. 최악의 조건이었죠. 저는 기록처를 덮었습니다. 2017년의 그날은 끝났어요. 하지만 공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확인할 차례였어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10시 10분 합동시험단 컨테이너 사무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마틴이 벽면에 도표 하나를 붙였습니다. 산악전 화력지원교리. 굵은 글씨가 선명했죠. 산악전은 공중지원입니다. 이건 미군 교리의 기본이에요. 마틴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도표에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상 요청에서 공중 타격까지의 흐름이었죠. 깔끔하고 명확했어요. 저는 도표를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공군이 못 오면요? 마틴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낮은 확률입니다. 비용 효율을 따지면 지상 화력보다 공중 지원이 우세해요. 논리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논리의 구멍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7년 겨울, 공군이 오지 못한 날. 그날 저는 견인식 박격포 앞에서 시간과 싸웠어요. 그리고 졌습니다. 서은주가 끼어들었어요. 낮아도 한 번이면 끝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은주의 말이 맞았거든요.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그 한 번이 사람을 데려가면 끝이었습니다. 배성철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비교 운용표라는 제목이 보였죠. DUAL-120점. 그 아래 두 개의 열이 나란히 있었어요. KM120 견인형, KSM120 자주형. 둘 다 120mm입니다. 배성철이 말했어요. 당연한 사실이었죠. 같은 구경, 같은 탄약. 하지만 배성철이 손가락으로 한 칸을 짚었습니다. 첫 발이 다릅니다. 순간 숨을 삼켰어요. 비교표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M120 견인형, 설치에서 조준까지 수십 분. KSM120 자주형, 정지에서 사격 준비까지 수십 초. 같은 구경이지만 시간이 달랐어요. 그 차이가 전장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거였습니다. 마틴의 표정이 굳었어요. 예상 못한 자료였겠죠. 마틴이 반격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뭐합니까? 좌표가 틀리면 아군을 맞춰요. 날카로운 공격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의 약점을 찌른 거였죠. 좌표 입력, 오류, 네트워크 지연, 통신 두절. 빠른 만큼 위험하다는 논리였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빠름이 항상 정답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느림이 정답도 아니었습니다. 최민석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연동 체계도가 떴습니다. K227 A1 사격 지휘장갑차와 KSM 120의 연결 구조였죠. 지휘차가 계산하고 포가 움직입니다. 최민석의 설명은 짧았어요. 하지만 핵심을 찔렀습니다. K227 A1이 표적 좌표를 받아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그걸 KSM 120에 전송하면 자동으로 조준이 붙는 구조였죠. 사람이 계산하는 시간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마틴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네트워크 연동은 위험합니다. 끊기면 어떻게 하죠?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마틴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차단부터 봅니다. 마틴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시험 순서를 바꾼 거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사격 성능을 먼저 보고 안전 기능을 나중에 확인하는 게 순서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멈출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다는 거였죠. 서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단 통과 없으면 사격 금지. 다시 확인합니다. 서은주가 벽에 붙은 공문을 가리켰습니다. 아침에 붙인 그 종이였죠. 차단 통과 전 사격 금지. 서은주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틴을 바라봤어요. 마틴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익혔습니다. 속도 경쟁을 기대했는데 제가 판을 바꾼 거였거든요. 마틴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책임선 질문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좌표가 틀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였죠. 운용자인가, 개발자인가, 아니면 승인자인가. 마틴은 그 회색 지대를 파고들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책임. 그건 2017년 이후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단어였어요. 기록철에 남은 그 한 줄도 결국 책임에 관한 거였습니다. 현장 판단 미흡. 그 책임은 제가 졌어요. 책임을 피하려면 시험을 피해야 합니다. 저는 마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시험합니다. 마틴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에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익혔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배성철이 비교 운용표의 다른 칸을 짚었습니다. 운용 인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인원이 줄어야 피로가 줍니다. 당연한 말 같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견인식 박격포는 설치와 운용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포판을 파고 포를 세우고 탄을 나르고 조준을 맞추는 동안 병사들은 지쳐갔어요. 피로는 실수로 이어졌고 실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피로가 줄어야 정확도가 남습니다. 배성철의 결론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메모했어요. 6장에 최소 인원 운용 항목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최민석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연동 점검표가 떴어요. 링크 체크라는 제목 아래 수십 개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K227 A1 연동 상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최민석의 말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시험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포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체계 전체의 연동을 보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마틴이 끼어들었습니다. 체계가 복잡해지면 고장점도 늘어납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연동할 장비가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길 곳도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고장을 막는 게 아니라 고장 났을 때 멈추는 겁니다. 제 말에 마틴이 잠시 멈칫했어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마틴은 고장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고장이 나도 사고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차이가 이 시험의 본질이었습니다. 강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차단이 먼저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강혜진의 원칙이 느껴졌어요. 안전 차단 없는 자동화는 채택 대상이 아니다. 아침에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은주가 시험 순서 변경 지시서를 꺼냈어요. 도슨 시험평가관의 요청에 따라 안전차단 검증을 사격 시험 전에 실시한다. 서은주가 그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변경이었죠. 사격을 먼저 보고 싶은 유혹이 있었어요. 빠른 연사, 정확한 명중, 그런 장면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이었어요. 먼저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마틴이 시계를 봤어요. 차단 검증이 먼저라면 오늘 사격은 없겠군요. 비꼬는 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준비입니다. 내일 새벽에 시작합니다. 마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실망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거예요. 시험이 늦춰지면 마틴에게도 시간이 생기니까요. 배성철이 비교 운용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둘 다 120mm지만 시간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내일 보시게 될 겁니다. 담담한 예고였어요.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같은 구경, 다른 시간. 그게 이 시험의 핵심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사격 통제 점검실로 향했습니다. 최민석이 먼저 와 있었어요. 화면에는 FCS-10 사격 통제 장치의 구조도가 떠 있었습니다. 좌표가 들어오면 각도가 먼저 움직입니다. 최민석이 설명했어요. 자동 조준 시스템이었죠. 사람이 손으로 조준하는 시간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질문했어요. 틀린 좌표가 들어오면요. 최민석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차단 알고리즘이었어요. 범위를 벗어나면 발사가 안 됩니다. 간단한 원리였지만 핵심이었습니다. 오류를 막는 게 아니라 오류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막는 구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그걸 봅니다. 최민석이 화면을 닫으며 말했어요. 로그가 남습니다. 모든 입력과 차단이 기록됩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기록. 저는 기록을 믿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으니까요. 점검실을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기온은 더 떨어질 거였어요. 결빙된 지면 위에서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차단 우선, 연동 확인, 최소 인원,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포가 아니라 체계를 본다. 그게 제가 이 시험에서 찾으려는 답이었어요. 빠른 포가 아니라 공백을 메우는 체계, 쏘는 것보다 멈추는 게 먼저인 구조. 그게 있어야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서은주가 다가왔어요. 손에는 공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단 통과 전 사격 금지. 내일도 이 원칙입니다. 서은주가 공문을 제게 건넸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은주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마틴 수석이 그러더군요. 오늘 아무것도 못 쏜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못 쏩니다. 서은주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그게 문제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서은주가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이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쏘는 것보다 멈추는 게 먼저라는 걸.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 새벽이면 아이스레인에서 진짜 승부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기록처를 다시 꺼냈어요. 현장 판단 미흡. 그 한 줄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포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공백을 메우는 체계를 보러 왔어요. 멈출 줄 아는 자동화가 있는지, 그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마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못 쏜다. 맞았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못 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었어요. 쏘기 전에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게 이 시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 저는 계측 지점 앞에 섰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기온은 영하 15도 아래였죠. 손가락 끝이 얼얼했습니다. 오늘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어제까지는 회의실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숫자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결빙 시험 구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얼어붙은 지면이 새벽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경사진 산악 지형, 미끄러운 얼음, 시야를 가리는 안개. 최악의 조건이었죠.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장갑차 한 대가 시험 구간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K200A1 기반의 KSM120 비격이었습니다. 궤도가 얼어붙은 지면을 밟으며 천천히 전진했죠. 강혜진이 차량 옆에서 손짓으로 진입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손동작만으로 방향과 속도를 조절했죠. 운용병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움직였습니다. 배성철이 운용병들 사이를 걸으며 말했어요. 손부터 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운용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성철이 그 병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격려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병사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최민석이 사격 지휘장갑차 옆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연동 상태가 떠 있었어요. 연동 정상입니다. 최민석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은 보고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서은주가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가왔어요. 차단 우선. 다시 확인합니다. 서은주가 항목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오류 입력 시 발사 차단, 범위 이탈 시 경고, 통신 두절 시 자동 중지. 모든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요. 서은주가 마지막 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작해도 좋습니다. 저는 손목의 타이머를 확인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017년 이후로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포판을 고정하는 동안 흘러간 시간, 조준을 맞추는 동안 쓰러진 동료, 현장 판단 미흡이라는 5글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과거를 떠올릴 때가 아니었어요. KSM-122 지정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궤도가 멈췄어요. 저는 타이머를 눌렀습니다. 시작. 포탑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차체는 그대로인데 포탑만 돌아갔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견인식이었다면 지금쯤 병사들이 야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을 겁니다. 포판을 묶고 수평을 잡고 방열을 준비하는 동안 수십 분이 흘렀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포탑이 목표 방향을 향해 정렬됐어요. 포신이 올라갔습니다. 차가 아니라 포가 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급히 수첩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좌표 입력 완료. 최민석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사격지 장갑차에서 전송된 좌표가 비격의 사격 통제장치에 입력된 거였어요. 저는 타이머를 봤습니다. 아직 수십 초도 지나지 않았어요. 조준이 자동으로 붙었습니다. 사격 통제장치가 계산한 재원대로 포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사람이 손으로 조준하는 시간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좌표가 들어오면 각도가 먼저 움직입니다. 최민석이 어제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강혜진의 손짓이 보였어요. 저는 타이머를 멈췄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정지에서 발사 준비까지 걸린 시간. 수십 초. 정확히 기준 아니었습니다. 첫 발이 나갔어요. 쾅! 산악의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야삽의 시간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배성철이 제 옆에 섰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포판을 파던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속 사격이 시작됐어요. 자동장전 장치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탄이 자동으로 장전되고 포신이 미세하게 조정되고 다음 발이 나갔어요. 배성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넣던 시대는 끝났군. 담담한 한마디였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로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발사가 기록되고 있었어요. 시간, 좌표, 각도, 결과, 숫자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의 표시등이 바뀌었어요. 초록색이 노란색으로, 다시 빨간색으로.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 경고. 최민석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들려왔어요. 통신 경로에 이상이 생긴 거였습니다. 입력 신호가 지연되고 있었어요. 서은주가 움직였습니다. 중지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기록은 남기고 사격은 멈춥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격이 멈췄어요. 포성이 사라지고 산악의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해요. 성공 직전이었습니다. 첫 발은 기준 안에 나왔고 연속 사격도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중단됐습니다. 빨간 표시등 하나 때문에 운용병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또 멈추나. 다시 야삽인가. 불안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들의 불안이 이해됐거든요. 새로운 장비를 믿고 싶지만 중단되는 순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 두려움. 그건 제가 2017년에 느꼈던 것과 같았습니다. 마틴이 다가왔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결국 멈추는군요. 단호한 선언이었어요. 마틴이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펜 끝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채택, 보류, 안전성 리스크. 그런 문장들이겠죠. 빠르면 뭐합니까? 멈추면 전장에서는 끝입니다. 마틴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전장에서 화력이 멈추면 그 공백을 적이 파고듭니다. 그게 제가 2017년에 배운 교훈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은주가 멈춘 건 안전 절차 때문이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멈추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멈춰야 했을까요? 통신 지연이 왜 발생했을까요? 최민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 로그가 떠 있었어요. 도슨 평가관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전송 경로 기록이었습니다. 좌표가 입력되고 전송되는 과정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건 지형 때문이 아닙니다. 최민석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로입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최민석의 말은 통신 지연이 산악 지형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고장입니까? 저는 물었어요. 최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장이라면 흔적이 다릅니다.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고장이 아니라면 뭘까요? 최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뭔가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마틴이 수첩을 덮고 돌아섰습니다. 잠정평에 기록하겠습니다. 채택 보류, 안전성 리스크. 담담한 선언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마틴은 이 중단을 무기로 쓸 거였어요. 기술 시험이 아니라 채택 전쟁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기록했어요. 성공이 아니라 중단이 남았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강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에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서은주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봉인 절차 시작합니다. 관련 장비와 기록 전부 수거. 봉인. 그 말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단순한 고장이라면 봉인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서은주도 뭔가 느낀 거였습니다. 최민석이 제 옆에서 낮게 말했어요. 접근 권한 추적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접근 권한 추적. 누가, 언제, 어떤 설정을 바꿨는지 남는 기록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물었어요. 최민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설정값이 바뀐 정황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정값이 바뀌었다. 그건 누군가 손을 댔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장이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마틴을 바라봤어요. 마틴은 이미 저 멀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수첩을 들고 있었죠. 채택 보류라는 문장이 거기 적혀 있을 거였어요. 저는 빠름을 봤습니다. 동시에 중단을 봤어요. 전장은 중단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하지만 이번 중단은 달랐어요. 자연스러운 한계가 아니라 누군가 만든 결과일 수 있었습니다. 서은주가 봉인 봉투를 들고 장비 쪽으로 향했어요. 최민석이 태블릿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접근 권한 추적 기록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재시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접근 권한 추적의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봉인구역에는 서류 봉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은주가 하나하나 확인하며 도장을 찍고 있었죠. 저는 봉인 절차를 직접 지켜봤어요. 기록이 없으면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게 제가 2017년 이후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배성철이 급히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운용자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야삽 꺼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침의 중단이 불안을 키운 거였어요. 새로운 장비를 믿고 싶었지만 멈추는 순간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 두려움. 그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틴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아침에 적던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운용자들도 못 믿는 체계입니다. 이걸 어떻게 채택합니까? 비꼬는 투였어요. 하지만 마틴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장비도 소용없으니까요. 서은주가 봉인 작업을 멈추고 일어섰어요. 불만이 있으면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지금은 봉인이 먼저입니다.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마틴이 입술을 다물었어요. 서은주의 권한 앞에서는 마틴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민석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화면에는 접근 권한 추적 기록 요약본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도슨 평가관님,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용을 훑었습니다. 숫자와 시간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죠. 그런데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설정값 변경 기록입니다. 최민석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시험 이틀 전에 누군가 접근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시험 이틀 전이면 저희가 태백에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손을 댄 거였어요. 고장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최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장이라기엔 흔적이 다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은주가 손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배성철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마틴이 끼어들었습니다. 조작이든 고장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전장에서는 실패예요. 날카로운 공격이었어요. 저는 마틴을 바라봤습니다. 마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원인이 뭐든 간에 멈춘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조직적 방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틴이 경고하듯 말했어요. 증거 없이 그런 말을 하면 독이 됩니다. 맞는 말이었죠.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섣불리 의심을 드러내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접근 권한 추적 기록은 분명히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서은주가 일어섰습니다. 접근 기록 수거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관련 인원 전부 대상입니다. 묵직한 선언이었어요. 마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전원 대상이라는 말은 마틴 본인도 포함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절차대로 하시죠. 마틴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여유로운 척했지만 눈빛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강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부품 교체는 안 됩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혜진에게 쏠렸습니다. 강혜진이 설명했어요. 원인을 찾기 전에 부품을 바꾸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먼저 차단 절차부터 정리해야 해요.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막는 게 먼저였습니다. 최민석이 동의했어요. 구조로 막겠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건 나중이에요. 서은주가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안전연결 점검표,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강혜진이 최민석에게 손짓했어요. 최민석이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말은 없었지만 호흡이 맞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범인 찾기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대신 구조를 바꾸려 했습니다. 누가 손을 대도 사고가 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해결책이었죠. 배성철이 제 옆에 섰어요. 운용자들한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아침의 중단으로 불안이 퍼진 상황이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고 진실을 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저는 대답했어요. 문제가 있었고 원인을 찾고 있고 재시험을 할 겁니다. 배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시험이라고요? 마틴이 끼어들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언제 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재시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마틴의 채택 보류가 굳어질 거였습니다. 내일 새벽.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 새벽 혹한 재시험을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은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조건은요? 오늘과 같습니다. 결빙, 경사, 통신지연 포함. 마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마틴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마틴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도슨 평가관이 새벽 혹한 재시험을 요청했고 실패 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선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성철이 손을 들었어요. 운용자 대표로 동참하겠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배성철을 바라봤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배성철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서명 받아오겠습니다. 배성철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운용자들의 서명을 모으러 간 거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은주가 제 시험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안전 항목을 늘리겠습니다. 차단 통과 후에만 사격 재개. 서은주가 일정표에 항목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강혜진이 옆에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석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입력 경로를 단순화했습니다. 우회 가능한 지점을 줄였어요. 기술적인 설명이었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을 막아버린 거였죠. 강혜진이 처음으로 긴 말을 했어요. 바꾼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안 바뀌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틴이 시계를 봤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시간이 얼마 없군요. 비꼬는 투였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충분합니다. 마틴이 어깨를 으쓱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추더니 돌아봤습니다.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마틴을 바라봤어요. 뭡니까? 오류 좌표 시험을 포함하십시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오류 좌표 시험. 일부러 틀린 좌표를 입력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였습니다. 위험한 시험이었죠. 그건 서은주가 반대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포함하겠습니다. 서은주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틴의 눈빛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제가 받아들일 줄 몰랐던 거죠. 차단이 작동하는지 확인해야죠. 숨긴 안전은 안전이 아닙니다. 저는 일정표를 집어들었어요. 펜을 꺼내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오류 좌표 시험 포함. 그 아래 서명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틴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은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한 결정입니다. 알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내일 새벽까지 남은 시간은 1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강혜진이 다가왔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성철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명이 빼곡한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17명입니다. 운용자 전원이 서명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안해하던 그 운용병들이 다시 믿기로 한 거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고맙습니다. 배성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우리도 야삽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담담한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명지를 일정표 옆에 놓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 기온은 더 떨어질 거였어요. 결빙된 지면, 오류좌표 시험, 통신 지연, 가장 혹독한 조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공백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그게 이 시험의 진짜 목적이었죠. 수첩을 꺼내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내일,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출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 새벽 5시 10분, 저는 계측 지점 앞에 다시 섰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죠. 계측 장비를 직접 점검했어요. 타이머, 기록 장치, 통신 연결 상태, 하나하나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어제의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거든요. 서은주가 다가왔어요. 손에는 체크리스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격보다 차단을 먼저 봅니다. 단호한 선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밤새 논의한 결론이었죠. 쏘는 것보다 멈추는 게 먼저라는 원칙. 마틴이 시험구간 입구에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오류 시험을 넣으면 채택 논리가 무너집니다. 마틴이 말했어요. 경고하는 투였습니다. 일부러 틀린 좌표를 넣어서 멈추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증거가 돼요. 논리적이었죠. 오류 좌표 시험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차단이 작동하면 안전하다는 증거가 되지만 동시에 시스템이 멈출 수 있다는 증거도 되니까요. 저는 마틴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숨긴 안전은 안전이 아닙니다. 마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챈 거죠. 최민석이 점검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입력 경로 단순화 완료했습니다. 최민석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어젯밤 작업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좌표가 전송되는 경로를 줄이고 중간에 손댈 수 있는 지점을 막아버린 거였죠. 강혜진이 운용병들을 배치하고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인원,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사람 바꾸지 않습니다. 강혜진이 짧게 말했어요. 어제 중단됐을 때 있던 사람들이 오늘 다시 서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했고 동시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기도 했죠. 배성철이 운용병들 사이를 걸었어요. 한 병사 앞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해봐라. 배성철이 말했어요. 병사가 장전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중간에 손이 꼬이는 순간이 있었어요. 배성철이 그 지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서 급하면 틀린다. 알겠나?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성철은 일부러 실수가 나는 상황을 만들어서 연습시키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게 하려는 거였죠. 서은주가 차단 시나리오 체크리스트를 펼쳐서요. 모두가 볼 수 있게 높이 들었습니다. 오류 입력 시 발사 차단, 범위 이탈 시 경고, 통신 지연 시 자동 중지. 서은주가 항목을 하나씩 읽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서명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시작해도 좋습니다. 저는 오류 좌표 시험 승인서를 꺼냈어요. 어젯밤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펜을 들었죠. 잠시 망설였어요. 이 서명을 하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류 좌표를 일부러 입력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공식적으로 시험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실패하면 마틴의 채택 보류가 확정될 거였어요. 서명했습니다. 마틴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서명할 줄 몰랐던 거겠죠. 시작하겠습니다. 강혜진의 손짓이 보였어요. KSM-122 지정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궤도가 결빙된 지면을 밟으며 멈췄어요. 첫 번째 시험은 정상 좌표였습니다. 어제처럼 좌표가 입력되고 조준이 붙고 발사 준비가 완료됐어요. 첫 발이 나갔습니다. 성공이었죠. 다음, 오류 좌표. 최민석이 말했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일부러 틀린 좌표가 입력됐습니다. 아군 위치와 너무 가까운 좌표, 사거리를 벗어난 좌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두가 지켜봤어요. 순간 화면에 빨간 표시가 떴습니다. 발사 불가. 시스템이 스스로 멈춘 거였어요. 오류를 감지하고 차단한 겁니다. 포신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배성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좋다. 멈췄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마틴이 끼어들었어요. 멈추면 전장에서 죽습니다. 날카로운 공격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전장에서 화력이 멈추면 그 공백을 적이 파고드니까요. 저는 마틴을 바라봤어요. 대답을 준비하려는데 강혜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말없이 손짓을 했어요. 제게 절차를 시작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운용병이 정정 좌표를 입력했어요. 올바른 좌표로 수정한 거였습니다. 시스템이 다시 확인 과정을 거쳤어요. 몇 초 후 발사 가능 표시가 떴습니다. 차단 후 재개까지 15초. 최민석이 기록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멈추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멈추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방금 과정에 로그가 찍혀 있었습니다. 차단은 실패가 아닙니다. 통제예요. 그 한마디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어요. 멈춤은 실패가 아니다. 통제다. 배성철이 운용병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야삽이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아나? 운용병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배성철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편해지려고 사라진 게 아니다. 살아남으려고 사라진 거야.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운용병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불안해하던 눈빛에서 이해하는 눈빛으로.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배성철은 수십 년간 야삽으로 땅을 파던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고 후배들에게 의미를 전하고 있었어요. 서은주가 안전차단 검증 통과 기록서를 꺼냈습니다. 맨 아래 칸에 도장을 찍었어요. 탁!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단 검증 통과, 기록 완료. 공식적인 선언이었어요. 마틴의 채택 보류 논리에서 가장 큰 무기였던 안전성 리스크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한 번 멈춘 건 인정하죠. 마틴이 말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마틴이 이렇게 쉽게 물러설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속 사격은 다릅니다. 역시나였어요. 마틴이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당 9발.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멈출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한두 발 쏘고 멈추는 것과 연속 사격 중에 멈추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그리고 최소 인원 운용. 마틴이 덧붙였어요. 사명이 줄면 피로가 커집니다. 피로가 커지면 실수가 나와요. 그 상태에서 지속 사격이 가능합니까?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준비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틴이 먼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속 사격과 최소 인원 운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시험하십시오. 도전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조건을 걸어온 거였습니다. 승인하시겠습니까? 도슨 평가관. 마틴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 시험을 받아들이면 위험이 커졌습니다. 지속 사격 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제보다 더 큰 중단이 될 수 있었어요. 최소 인원으로 운용하다 실수가 나면 마틴의 논리가 맞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틴은 도슨이 시험을 피했다고 기록할 거였어요. 채택 보류의 근거가 더 강해지는 거였습니다. 승인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서은주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배성철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진행합니다. 지속 사격과 최소 인원 운용. 동시 시험. 마틴의 눈빛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제가 받아들일 줄 몰랐던 거겠죠.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틴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혜진이 다가왔어요. 내일 준비하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첩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빠름이 위험이라는 말은 이제 절반만 맞다. 내일 나머지 절반을 증명한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마지막 승부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지속 사격, 최소 인원, 통신 지연. 가장 혹독한 조건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멈춘 기록을 봤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약속. 내일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1월 14일 오전 11시 30분 태백 백두훈련장에 다시 섰습니다. 어제와 같은 하늘, 같은 추위였어요. 하지만 오늘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마틴이 요구서를 내밀었어요. 공식 문서였습니다. 지속 사격, 최소 인원. 그게 전장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요구서에는 두 가지 조건이 적혀 있었죠.
연속 사격 유지와 운용 인원 축소.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서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피로 기록과 안전 기록을 동시에 남기겠습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마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겠죠. 기록이 남으면 오히려 마틴에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배성철이 비교 운용 시나리오를 꺼냈어요. 사명 대 이명. 같은 임무, 다른 인원입니다. 사명에서 이명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거였어요. 견인식 시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포판을 파고 세우고 조준하는데 최소 4명은 필요했으니까요. 강혜진이 손짓으로 순서를 바꿨어요. 운용병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중, 정지, 재개, 세 단어였어요. 사격 순서를 새로 짠 거였습니다. 무작정 빠르게 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쏘고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리듬을 만드는 거였죠. 최민석이 작은 카드 뭉치를 배포했어요. 운용병들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우회 절차 카드입니다. 통신 지연이 오면 이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 카드를 받아봤어요. 간단한 절차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신이 끊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순서로 재개하는지. 어젯밤 최민석이 만든 거였죠. 말하지 말고 카드대로. 최민석이 강조했어요. 당황하면 말이 꼬이니까 카드에 적힌 대로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최소 인원 운용 승인서에 서명했어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 마틴이 웃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비꼬는 투였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명은 끝났고 이제 증명할 차례였어요.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자동장전 장치가 리듬을 만들었어요. 탄이 올라가고 포신이 조정되고 발사. 다시 탄이 올라가고 조정되고 발사. 분당 구발에 가까운 템포였습니다. 계측 지점에서 로그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시간, 좌표, 각도.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죠. 배성철이 운용병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명으로 줄인 인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잠시 후 배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대가 안정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중요했어요. 인원이 줄면 교대의 타이밍이 달라집니다.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피로가 쌓이고 실수가 나오죠. 하지만 지금은 안정적이었어요. 마틴이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속도가 죄입니다. 마틴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빠르면 5인이 나옵니다. 5인이 나오면 아군을 맞춰요. 날카로운 공격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속도가 빠르면 확인할 시간이 줄어들고 확인이 부족하면 실수가 나오니까요. 저는 대답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화면의 표시등이 바뀌었어요. 초록에서 노랑으로 다시 빨강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 경고. 최민석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들려왔어요. 통신 경로에 다시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상황이었죠. 현장이 얼어붙었어요. 운용병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은주가 중지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마틴이 웃음을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또 멈추는 거였어요. 어제처럼 채택 보류가 확정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최민석을 바라봤어요. 최민석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카드대로. 제가 말했어요.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석이 우회 절차 카드를 들었어요. 운용병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손짓만으로 절차를 진행했죠. 서은주가 중지 버튼에서 손을 뗐어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이었지만 최민석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몇 초가 흘렀어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의 표시등이 바뀌었어요. 빨강에서 노랑으로, 다시 초록으로. 제게, 최민석이 말했어요. 사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끊기지 않았어요. 포성이 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중지가 아니라 재개였습니다. 최민석이 로그를 보여줬어요. 지연이 발생하고 우회 절차가 작동하고 재개되기까지의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는 배신한다고 하셨죠. 최민석이 마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네트워크도 설계합니다. 담담한 한마디였지만 마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틴의 결정타가 무산된 거였습니다. 통신 지연이 와도 멈추지 않고 재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죠. 사격이 계속됐어요. 자동장전 장치가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운용병들의 동작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피로가 쌓일 시간이었지만 교대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서은주가 로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사격 템포 유지, 피로 지표 안정. 공식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분당 구발이라는 숫자가 위험이 아니라 통제된 템포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틴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한 번 재개한 건 인정하죠.
하지만 그게 반복 가능합니까? 논리적이었어요. 한 번 성공한 건 운일 수 있으니까요. 반복할 수 있어야 진짜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려 했어요. 하지만 강혜진이 먼저 손짓을 했습니다. 최민석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였죠. 다시 강혜진이 짧게 말했어요.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러 지연 상황을 만드는 거였어요. 화면에 다시 경고가 떴습니다. 노란불이 켜졌어요. 운용병들이 우회 절차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손짓으로 절차를 진행했죠. 재개됐어요. 사격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또 재개됐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연성 확인. 최민석이 로그를 보여줬어요. 세 번의 지연, 세 번의 재개.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틴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배성철이 운용병들 앞에 섰어요. 수고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운용병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배성철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뭘 봤나? 운용병 한 명이 대답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배성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멈출 수 있었는데 다시 시작했다. 그게 오늘 본 거야. 담담한 말이었지만 핵심을 찔렀습니다. 운용병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배성철이 저를 바라봤어요. 도순 평가관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편의가 아닙니다. 배성철이 말했어요. 전술의 자유예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야삽이 사라진 건 편해지려고가 아니었어요. 전장에서 선택지를 늘리려고 사라진 거였습니다. 포판을 파는 시간 동안 묶여있던 포병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였죠.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어요. 편의가 아니라 전술의 자유다. 마틴이 시계를 봤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담담한 선언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최종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마틴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은주가 다가왔어요. 기록 정리하겠습니다. 최종 회의용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차단 검증 통과 기록, 재개 로그, 피로 지표, 전부 묶어주십시오. 서은주가 메모했어요. 강혜진이 운용병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기록을 확인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최민석이 제 옆에 섰습니다. 로그 묶음 완료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오늘 시험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지에서 첫 발까지의 시간, 차단과 재개의 기록, 피로 지표의 변화, 숫자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죠. 이게 증거입니다. 최민석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성철이 다가왔어요. 손에는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운용자 증언서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봤어요. 배성철의 서명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야삽이 사라진 이유는 편의가 아니라 생존이다. 목이 메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로그 묶음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최종심의 회의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해일 심의관이 주재하는 자리였죠. 거기서 채택, 권고가 결정될 거였어요. 저는 준비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지에서 첫 발까지의 시간, 차단 검증 기록, 재개 로그, 운용자 증언서, 마틴의 채택 보류를 뒤집을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어요. 그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해일 심의관님 도착하셨습니다. 최종 회의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한 줄을 더 적었어요. 그날 나는 포가 아니라 절차를 봤다. 절차가 살아남게 했다. 저녁 6시 40분 원주기지 내 최종심의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긴 탁자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시험 일정표와 기록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리처드 헤일 심의관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연합시험단 상급 심의관, 최종 채택, 권고를 결정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요약본이라는 제목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3일간의 시험 기록을 압축한 거였죠. 헤일 심의관이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재연성, 반복 가능한가? 짧고 단호한 질문이었어요. 핵심을 찌르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틴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교리와 충돌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틴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교리 충돌 메모라는 제목이 보였죠. 산악전 화력 지원은 공중 지원이 기본입니다. 지상 자주화력을 채택하면 기존 교리를 뒤집어야 해요.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마틴은 성능이 아니라 교리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험 결과가 좋아도 교리에 맞지 않으면 채택이 어려워지는 거였죠. 헤일 심의관이 마틴을 바라봤어요. 교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거예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해일 심의관은 교리보다 증거를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잡았어요. 공중지원 공백입니다. 해일 심의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산악에서 기상 악화로 공중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지상 화력이 없으면 공백이 생겨요. 해일 심의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KSM-120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정지에서 사격 준비까지 수십 초, 견인식의 수십 분과 비교하면 시간이 다릅니다. 마틴이 반격했어요. 빠르면 뭐합니까? 오인 위험이 커집니다. 예상했던 공격이었죠. 저는 서은주를 바라봤어요. 서은주가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봉인구역에서 가져온 원본 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안전차단 검증 통과 기록입니다. 서은주가 문서를 탁자 위에 올렸어요. 맨 아래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류 좌표 입력 시 발사 차단, 범위 이탈 시 경고, 통신 지연 시 자동 중지 후 재개. 모두 검증됐습니다. 서은주가 항목을 하나씩 짚었어요. 해일 심의관이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책임선 공격의 핵심이었던 안전성 리스크가 공식 기록으로 반박된 거였습니다. 차단은 확인했습니다. 해일 심의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접근 권한 추적 정황은요. 설정값 변경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긴장이 돌았어요. 해일 심의관이 3장의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틴의 눈빛이 빛났어요. 새로운 공격 기회라고 생각한 거겠죠. 최민석이 일어섰습니다. 접근 권한 추적 대응 보고입니다. 최민석이 짧게 말했어요. 설정값 변경 정황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마틴이 끼어들려 했어요. 하지만 최민석이 먼저 이어갔습니다. 대신 구조를 바꿨습니다. 입력 경로를 단순화하고 우회 절차 카드를 도입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해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담담한 설명이었어요.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구조로 해결했다는 강점을 보여준 거였죠. 해일 심의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인보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록은요. 로그에 남아 있습니다. 최민석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지연 발생, 우회 절차 적용, 재개까지의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3번의 반복이었죠. 재현성 확인. 해일 심의관이 짧게 말했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틴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수치가 맞아도 채택은 다른 문제입니다. 해일 심의관이 마틴을 바라봤어요. 운용자들이 믿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해요. 논리적이었죠. 아무리 좋은 장비도 현장에서 신뢰받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배성철이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운용자 증언서가 들려 있었어요. 운용자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성철이 증언서를 탁자 위에 올렸어요. 야삽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대신 절차가 생겼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배성철은 수십 년간 야삽으로 땅을 파던 세대였어요. 그 세대가 새로운 체계를 인정하고 증언하는 거였습니다. 17명의 운용자가 서명했습니다. 배성철이 덧붙였어요. 증언서 아래 빼곡한 서명들이 보였습니다. 해일 심의관이 증언서를 집어들었어요. 서명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혜진이 계측 지점 로그 묶음을 올렸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서류만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 행동 하나가 1000마디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성능 요약을 낭독했어요. 일반탄 사거리 약 8km, 사거리 연장탄 약 12km 내외, 사거리 향상 프레임 최대 2.3배, K200A1 기반, 사격 지휘장갑차 연동, 정지에서 사격 준비까지 수십 초, 숫자들이 공중에 떠다녔어요. 해일 심의관이 메모했습니다. 마틴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치가 맞아도 채택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근거가 바닥난 거였죠. 해일 심의관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해일 심의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공중지원 공백을 메우는가?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시험, 모든 기록, 모든 논쟁이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거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일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야삽을 탁자에 올려놓던 배성철, 차단 도장을 찍던 서은주, 말없이 손짓으로 지휘하던 강혜진, 로그를 보여주던 최민석, 그리고 2017년의 그날, 시간에 버림받았던 저. 멈출 줄 아는 자동화가 공백을 메웁니다.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3일간 배운 진실이었어요. 빠른 포병이 아닙니다. 멈출 줄 아는 포병이에요. 오류가 나면 차단하고, 문제가 생기면 재개하고, 기록을 남기고, 다시 시작하는, 그게 공백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해일 심의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채택 권고. 해일 심의관이 말했어요.
조건부.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채택 권고. 그 말이 정말로 나온 거였어요. 재현성 후속 시험을 조건으로 합니다. 산학 즉흥 화력으로서 KSM-120 운용을 권고합니다. 해일 심의관이 문서에 서명했어요. 연합시험단 채택 권고서라는 제목 아래 해일 심의관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3일간의 싸움이 끝난 거였습니다. 마틴이 일어섰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도슨 평가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마틴이 말했어요. 이건 속도가 아니라 공백 제거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마틴이 패배를 인정한 게 아니었어요. 관점을 바꾼 거였습니다. 빠름이 위험이라는 프레임에서 공백 제거라는 프레임으로. 마틴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배성철이 제 옆에 섰어요. 끝났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작입니다. 채택 권고가 나왔지만 조건부였어요. 재현성 후속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증명해야 할 게 많았죠. 하지만 오늘은 이긴 거였어요. 야삽의 시간이 공식적으로 끝난 날이었습니다. 서은주가 채택 권고서 사본을 건넸어요. 원본은 보관합니다. 사본 가져가십시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조건부. 재현성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일 심의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다음 목차에 후속 시험 항목을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수첩을 꺼냈어요.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책임이 남았다. 이 기록은 누군가의 시간을 지킬 약속이다. 1월 15일 밤 9시 10분. 저는 합동시험단 컨테이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요약본이 펼쳐져 있었어요. 3일간의 기록이 담긴 문서였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에는 시험 개요가 있었어요. KM-120 견인형과 KSM-120 자주형의 비교. 정지에서 첫 발까지의 시간. 수십 분 대 수십 초. 그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17 알파인. 2017년 혹한 훈련 사고 기록 처리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집어 들었어요. 표지를 열었습니다. 현장 판단 미흡. 그 5글자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9년 전에 적힌 문장이었지만 잉크는 바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았어요. 과거와 현재, 실패와 가능성. 그 사이에 3일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은주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원본 보관 규정 확인했습니다. 서은주가 말했어요. 채택 권고서 원본은 여기 남습니다. 사본만 상신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본이 남는다는 건 중요했어요. 나중에 누군가 이 기록을 다시 볼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은주가 문서 한 장을 내밀었어요. 조건부 후속 시험 문구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재현성 검증을 위한 후속 시험 실시.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이었죠. 좋습니다. 저는 문서에 서명했어요. 서은주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강혜진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전연결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이 보였죠. 강혜진이 파일을 탁자 위에 올렸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3일간 만들어진 절차들을 정리해서 남기는 거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쳐봤어요. 차단 검증 항목, 재개 절차, 통신 지연 대응. 하나하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대로 하면 됩니까? 저는 물었어요. 강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가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핵심이었어요. 저나 강혜진이 없어도 이 절차대로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었죠. 강혜진이 돌아서다가 멈췄어요. 팀한테 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강혜진이 말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최민석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회 절차 카드, 표준운용서 초안에 넣었습니다. 최민석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어젯밤 만든 그 카드가 공식 문서의 일부가 된 거였습니다. 이제 누가 시험해도 이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최민석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예, 기록이 남으면 반복할 수 있어요. 최민석이 노트북을 닫으며 덧붙였어요. 도슨 평가관님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질문뿐이었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찾았어요. 최민석이 미소를 지으며 나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상통제 게시판이 보였어요. 내일 날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맑음, 시야 양호, 공중작전 가능.
공군이 오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공군이 못 오는 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의 그날처럼 기상이 악화되고 헬기가 뜨지 못하고 지상 화력만 남는 날.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KS-M120이 필요했습니다. 공백을 메우는 화력, 야삽 없이도 쏠 수 있는 포병. 그게 3일간 증명하려 했던 거였어요. 문이 열리고 배성철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교육안입니다. 배성철이 종이를 탁자 위에 올렸어요. 첫 장에 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야삽 대신 절차. 저는 그 글자를 바라봤어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수십 년의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운용자 서명도 넣었습니다. 배성철이 다음 장을 펼쳤어요. 17명의 서명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일간 함께한 운용병들이었죠. 왜 서명을 넣었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배성철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세대한테 보여주려고요. 우리가 왜 바꿨는지. 목이 메었어요. 배성철은 수십 년간 야삽으로 땅을 파던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가 스스로 변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는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배성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우리도 공백이 싫었거든요. 배성철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야삽 들고 땅 파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그 시간 동안 적은 안 기다려요. 우리만 기다리죠. 담담한 말이었지만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안 기다려도 됩니다. 배성철이 말했어요.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쏘고 싶을 때 쏘고. 그게 전술의 자유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3일간 배운 진실이었습니다. 배성철이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추더니 돌아봤습니다. 도순 평가관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기록철 말입니다. 17 알파인. 배성철이 낡은 서류 봉투를 가리켰어요. 거기 적힌 한 줄 때문에 여기 오신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배성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려고 오신 건 아닐 겁니다. 다음 한 줄을 쓰려고 오신 거겠죠. 배성철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과거를 지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쓰러 온 거였어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국방부 내부 보고서 목차를 적었습니다. 산악 즉흥 화력, 첫발 공백 제거, 채택 권고서와 함께 상신할 내용이었어요. 마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공백 제거다.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 옮겨 적었어요. 마틴은 적이었지만 마지막에 진실을 말했습니다. 빠른 포병이 아니라 공백을 메우는 포병. 그게 KS-M120의 의미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태백의 밤하늘은 맑았어요. 내일이면 저는 이곳을 떠날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을 거예요. 요약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결론을 적었어요. 전력의 정의를 바꾼다. 강함이 아니라 공백 제거. 그 아래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기술은 금속이 아니다. 사람이 덜 다치게 되는 시간이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3일간의 기록이 완성된 거였습니다. 낡은 기록처를 다시 집어 들었어요. 현장 판단 미흡. 그 5글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지우지 않을 거였어요. 대신 옆에 새로운 문장을 쓸 거였습니다. 2026년 1월 공백을 메우는 방법을 찾았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태백의 바람이었습니다. 3일간 저를 시험했던 그 바람. 멀리서 운용자 텐트에 불빛이 보였어요. 아직 잠들지 않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거였어요. 하지만 3일간의 경험은 남을 거였습니다. 야삽이 사라진 건 편해지려고가 아니었어요. 공백이 줄어들어 사람이 살아남을 시간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KM120의 시간을 기록하고 KS-M120의 절차를 남겼어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음 시험이 오더라도 공백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에 별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2017년의 그날 저는 시간에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을 다시 잡았어요. 완전히 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조건부였고 후속 시험이 남았고 아직 증명할 게 많았죠.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3일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삽을 탁자에 올리던 배성철, 차단 도장을 찍던 서은주, 말없이 손짓하던 강혜진, 로그를 보여주던 최민석, 그리고 마지막에 인정했던 마틴. 그들 모두가 이 기록의 일부였어요. 저 혼자 쓴 게 아니었습니다. 창밖에 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백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 떠날 거였어요. 하지만 이 기록은 여기 남을 거였습니다. 누군가 다시 공백 앞에 설 때 이 기록이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 멈출 줄 아는 포병. 그게 제가 3일간 찾은 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배성철 교관이 운용병들 앞에서 했던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야삽이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아냐? 편해지려고 사라진 게 아니다. 살아남으려고 사라진 거다. 그 장면에서 목이 메었어요. 수십 년간 삽으로 땅을 파던 분이 스스로 그 시대의 끝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에게 의미를 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야삽으로 포판을 파본 적이 없어요. 영하 20도 산악에서 언 땅을 깨본 적도 없고 손이 갈라지도록 수평을 맞춰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은 그 시간을 사셨잖아요. 야삽 하나 들고 얼어붙은 땅을 파셨던 분들, 포판이 제대로 안 박혀서 다시 파고 또 파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삽자루를 잡으셨던 분들, 그 시간이 쌓여서 오늘이 된 겁니다. 어르신들 생각해보세요. 2026년에 수십 초 만에 포가 쏠 수 있게 된 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70년대 독일 탄광에서 곡괭이 들던 손이 80년대 중동 사막에서 모래바람 맞던 얼굴이 90년대 구로공단에서 야근하던 눈이 그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제발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늙었다고 하지 마세요. 한 게 없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이마에 새겨진 주름 그거 훈장이에요. 손등에 굳은 살, 거친 손마디 그게 전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증거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 배성철 교관처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야삽을 드셨던 분들이에요. 선생님들은 영웅입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의 말동무예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심심할 때, 누군가 내 이야기 들어줬으면 할 때 저를 틀어주세요. 옆에서 수다 떠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 들고 올게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들인지 계속 말씀드릴게요. 요즘 많이 춥잖아요. 나가실 때 목도리 꼭 하세요. 장갑도요. 손 시리면 주머니에 넣지 마시고 장갑 끼세요.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밥 거르지 마시고, 아프면 참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선생님들 건강이 저한테도 중요합니다. 오늘 밤 거울 한번 보세요. 거기 비친 얼굴이 바로 이 나라를 만든 얼굴이에요. 주름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는 거랍니다. 스스로 대견하다고, 수고했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구독도 해주시면 좋은데 로그인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요. 독수리 탑업이어도 괜찮아요. 옷 하나도 괜찮아요. 선생님들 한 글자 한 글자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